대선이 끝나도 이른바 댓글 조작 의혹의 리박스쿨은 전수조사하겠다는 교육부 얘기와 가족 리스크가 아닌 가족 메리트로 유세를 짚은 김문수 후보 얘기까지 같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정확히 2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투표율이 76.1%고 인천, 광주는 80% 넘었고요. 대전도 전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건 뭐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할 것 없이 특히 이제 영남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투표율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대략적인 투표율들을 보니까 부산은 여전히 좀 비교적 낮고 그리고 경상북도는 전국 수준에 비슷한 수준. 부울경과 경상북도가 조금 본투표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본투표에서 많이 투표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총선이 이 옛날 6회 지방선거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투표율이 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대충 한 60%대, 그다음에 대선은 70%대 그런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하기로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지난 경선 과정 또 비상계엄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그 실망한 층들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예상을 조금 뒤엎고 투표율은 지난 대선의 수준만큼 지금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됐지만 이번에는 2시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의 관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TK, PK 이 두 지역의 어떤 투표율일 겁니다. 사실 여기서 투표율이 좀 높아져야지만이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바람 이것도 중요하고 중도층의 바람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예. 거기는 지금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물론 이제 전체 유권자 수는 이쪽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특히 PK 지역이 지난 이 총선 때도 보면 막판에 사실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한 지역을 제외한 17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정말 패배를 그나마 100석 이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PK 지역에서의 어떤 이 압승 예.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PK 지역이 투표율이 꽤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PK 지역이 조금의 어떤 스윙보터 비슷한 이제 그런 지역화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만큼 PK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아마 TK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하여튼 계속 이제 이 투표율을 독려하면서 나름대로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결국 남아있는 2시간 동안 PK 지역의 투표율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의 어떤 이것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판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이 작지는 않겠는데 최인영 변호사도 뭐 잘 아실 테니까 여기 보면 맞아요. 이게 지금 오후 저녁 6시 기준 가장 따끈따끈한 실시간 투표율 수치를 반영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 총 투표율 제 옆에도 보이시지만 76.1%거든요. 여기 위에 여기 76.1%. 사전 투표율은 34%였고. 근데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부산이 좀 낮다라고 보셨고 실제로 조금 더 전국 수준에 비해서 영남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부산은 일단 그런데 여기 보면 울산은 총 투표율이 전국 수준보다 좀 아주 조금이라도 높고요. 조금. 대구는 76, 경북 75.6, 경남 75. 그럼 결국은 총 투표율과 얼마나 비슷해지냐가 지금 전반적인 영남 지역 투표율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전 투표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도 굳이 본투표 가가지고 표로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제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닌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본투표 하려다가 못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반드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표가 그런 식으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가장 높았던 그 전남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뭐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 낮았는데 예. 오히려 본투표에 와가지고는 지금 전체 어떻게 보면 그 전국 투표율보다 오히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면은 예. 이걸 보면은 본투표를 위해서 정말 갈고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전국 평균 정도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부울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8080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예. 투표율 80%, 득표율 80%라고 맞아요. 하는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2시간이 남았는데 그 2시간 동안 대구의 한 4% 정도, 부울경에서 한 4, 5% 정도를 과연 올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투표의 결과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아니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22% 정도를 얻었지만 그걸 30%로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40%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가 될까? 지금 전체적인 투표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80%까지는 몰라도 그에 근접할 정도가 되고 예. 적어도 대구 경북에서는 8080 프로젝트에 근접하는 국민의힘의 결과가 나올지만 다만 부산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예. 그 대구 경북 TK 지역보다는 조금 낮지만 마치 지난번 4월 달과 비슷한 패턴 여전히 국민의힘의 끝판 막판의 어떤 스퍼트 이런 부분을 부울경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투표율이 76.1%고 사실 지난 대선은 보궐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지난 대선이라면 본투표가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2시간 가까이 남았고 지난 대선보다 이미 2시간이 더 남았는데도 0.4%포인트 투표율이 높다. 이 얘기.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투표율을 많이 쫓아왔고 그 서전 네. 대변인님 이게 오히려 지금 아까 지금 밑에 나가는 하단 자막에도 봤을 때 충청북도와 제주가 오히려 대구 경북과 영남권보다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투표율은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단언해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그 이번 대선 자체가 조기 대선인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성격에 맞게 이제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호남, 광주 같은 경우는 5.18의 직접적인 그 피해를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예. 대구 같은 경우 뭐 고향이라 하셨지만 저도 대구가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기도 하고 제 선배님들이 다 국민의힘 지지자신데 이분들께서 계엄 당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일반화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인들이니까. 경제 관련해서나 뭐 예.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나 실수했을 때는 이해하지만 비상계엄으로 해내서 그리고 3년 동안 진짜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경제 폭망 그리고 계엄 일으켰기 때문에 조기 대선 그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구 경북 쪽에서 투표율이 과거 대선보다 조금 낮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또 남은 유권자들이 이제 공범을 한 글자 보시고 예. 남은 토론 같은 것도 유튜브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거는 2시간 동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표율이 지금 이 시간에는 단연 화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뉴스탑10 특집 뉴스탑10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수시로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이게 지금 각 당의 전략과 혹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그 네거티브 마지막 공방전. 민주당은 대선 레이스 막판에 이른바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 화면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문수 선거대책위원장은 난립한 후보들로 보수파의 승리가 해당 영상은 리박스쿨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4명을 배출한 것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문수 후보가 등장합니다. 리박스쿨 이런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 범죄 행위랑 국가의 권력을 일부 이용해서 이재명 나빠, 김문수 좋아 이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고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리박스쿨로 저를 엮고 김대엽 병풍 생태탕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 등을 떠올리게 하는
마약 중독 같은 선거 공작을 펼치고 리박스쿨이 주관한 교육에는 유튜브,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댓글 조작이 내란이라고요?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본인들이 그 댓글 조작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망가뜨려 놓고서 이거는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김진욱 대변인, 일단 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교육부는 이걸 전수조사해서 리박스쿨과 이제 늘범학교의 관련성, 혹은 뭐 김문수 후보까지는 일단 아니더라도 늘범학교와 이 댓글 조작 의혹, 이 단체, 보수단체의 연관성을 좀 집중적으로 캐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이 사안이,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문제는 그 리박스쿨이 이 어떤 이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주는 대가로 댓글을 달게 만드는 그런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의혹이었는데, 이 부분을 파다 보니까 저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교육부 스쿨의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었고, 또 이 리박스쿨에서 활동했던,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등학생들의 늘봄교실에 투입되어 거기서 강사로 활동했던, 그런데 그 강사들의 활동 내역을 보니까 역사의 왜곡 같은 부분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더라.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점점 더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교육부가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경찰에서도 저 리박스쿨에서 이 댓글을 활동을 했는지, 또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수십 개의 아이디를 나눠주고 그 아이디를 통해서 댓글을 달게 만드는 여론 조작의 형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한 그 막판 네거티브에 리박스쿨이 있었고 그 얘기까지 해봤다면, 뭐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 공격했던 건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일 텐데요.